시험이 며칠 남았죠? 얼마 남았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제가 관리사는 아니고 기숙사 공부할 때 날짜를 많이 셌어요. 100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1000시간 한번 해보자, 1500시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70일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 70일 남았을 때 지금부터 1000시간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한번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비슷하게 했고, 앞으로 나는 몇 시간을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 또 몇 개를 암기하겠다, 이런 거. 아니면 하루에 몇 개를 암기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나름대로 구체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고 하루에 10개 외우자, 20개 외우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일이 남았는데 하루에 20개 외우면 몇 개가 돼요? 지금까지 외웠던 거 빼고요, 추가로 2000개예요. 2000개를 더 추가로 외우죠. 그러면 붙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높을 것 같죠. 합격은 그런 데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몇 개를 했는데 앞으로 몇 개를 더 하면 나는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그 개수는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될 거고, 많이 한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해도 남들보다는 유리할 거고.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면 책 한 권만, 즉 설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공통편, 설계편, 점검편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 하면 설계, 점검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험이 무난하면 그것만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이래서 실패를 합니다. 처음에 책을 여러 권을 봐요. 성한락 책도 보고, 김은서 책도 보고, 크라운 책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책 말고, D학원, S학원, M학원, K학원, 또 M학원이네. 이 학원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학원 자료 아니고 책을 출판사별로 책을 다 샀어요. 다 했습니까? 4개 출판사를 샀다. 그러면 4개 출판사 다 했습니까? 다 하면 저보다 나은 실력이에요. 저도 그만큼 모른다고요, 지금. 다 하라는 게 쉽습니까? 한 권도 어려워요, 그죠? 다 하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하지도 못할 거를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결국은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하고요. 실력을 쌓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설관리사에 대한 심적인 부담. 이 시설관리사는 되기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런 자포자기 상태. 몸도 마음도 지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책 한 개를, 아니면 화제 앉은 기준이라도 하나를 하루에 그냥 몇 페이지씩, 10페이지씩, 아니면 화제 앉은 기준은 내가 매일 10페이지씩 그냥 씹어 먹겠다, 다 외우겠다 라는 자세로 하게 되면 과연 며칠이 걸릴까요? 네?
뭐 40일이 걸리겠어요? 50일이 걸리겠어요? 예? 약 300페이지인데 한 달이면 되죠. 길어도 한 달하고 일주일, 즉 한 47일이나 한 37일이나 아니면 40일이면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10페이지씩 그것도 못 해가지고 지금 화재 안전 기준 다 했습니까? 이렇게 손을 들으라고 그러면 그조차도 다 못했어요. 지금 몇 개월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화재 안전 기준 자신 있는 사람 자신한테 물어봐요.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외워도 40일이면 넉넉하게 다 외우는데 여러분이 뭐 책마다 분석을 해놓은 거를 보잖아요. 시험 분석. 그죠? 제 책에는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계산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쭉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화재 안전 기준이 설계에서는 몇 프로가 나오냐, 설계에서는. 예? 설계에서는. 한 6, 70% 비중을 차지해요, 설계에서. 그럼 점검에서는 이때까지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20, 30%의 비중을 차지해요, 점검에서는. 그러면 200점 만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화재 안전 기준 관련 문제가 평균은 45점이고 200점 만점 중에는 90점 정도가 화재 안전 기준형 문제예요. 화재 안전 기준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화재 안전 기준을 그대로 쓰라. 이런 문제가 200점 만점 중에 약 90점 왔다 갔다 한다고. 어떨 때는 뭐 100점 넘고 어떨 때는 80점, 70점 이렇게 되고 200점 만점 중에 평균적으로 90점 정도가 된다고. 그럼 화재 안전 기준 다 맞았다. 그러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변이 없는 한 붙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는 게 이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화재 안전 기준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 책에 화재 안전 기준 나올 만한 거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에, 관리사 시험 공부에 1번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이번에 복교 시험이 100% 나오겠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100% 나온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종합직밀점검표가 나올 가능성이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화재 안전 기준이 100%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든. 네? 화재 안전 기준에서 안 내면 뭘 내겠어요? 그럼 그걸 안 하고 뭘 해요? 1번이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했냐고요? 화재 안전 기준은 다 못하고. 계산은 다 했어요, 계산? 개통도 3개, 분말 개통도 그릴 수 있어요? 펌프 시험 할 수 있어요? 릴리프 밸브 세팅할 수 있습니까? 압력 서치 세팅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게 뭐예요? 물론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못하는 게 뭐냐? 또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게 해결이 돼야 합격할 거 아니에요. 개통도도 못 그리는 사람이 합격이 될까요? 펌프 성능 시험도 못하는 사람이 합격이 될까요? 화재 안전 기준도, 계산도, 법규도 못 쓰고, 점검표도 못 쓰고, 위험을 세부 기준 잘해요? 이런 거예요. 아, 큰일 났구나. 할 게 많구나. 그죠? 합격은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어요? 예? 재수로 합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설계 점검 5점, 10점짜리가 몇 개 나와요? 물론 30점, 40점짜리는 6문제가 나오죠. 그죠?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문제를 맞췄다 이게 30점짜리 한 문제예요? 아니면 5점, 10점짜리예요?
보통 5점, 10점짜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5점, 10점짜리로 치면 몇 문제가 나와요? 작은 문제로는 한 30문제 나온다고요. 그럼 화제한 중에 한 개 외웠다가 큰 문제 한 개예요? 5점, 10점짜리. 5점, 10점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가 적중됐다 그러면 30문제, 작은 30개 중에 한 개가 적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30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왔다 갔다 하죠. 5점, 10점짜리. 10점짜리가 다 나온다 그러면요. 20개예요. 5점짜리가 다 나오면요. 40개예요. 그죠? 그럼 5점, 10점 훅 섞이니까. 그죠? 절반인? 그래서 30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10배수를 외웠어요. 300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한 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재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엄청 재수 좋은 거예요. 300개 외워가지고 합격했다. 엄청 재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재수에 그래야 되겠다. 그래도 몇 개는 하시라고요? 300개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재수가 아니고 실력인데, 실력으로 합격하는 거는 몇 개겠어요? 동그라미 한 개를 더 붙여요. 그럼 몇 개예요? 3,000개. 그래서 나는 3,000개를 해서 합격했다. 이거는 실력으로 붙은 거예요. 300개를 했다. 그러면요? 재수로 붙은 거고요. 나는 500개를 해서 붙었다. 그러면 재수 많이 실력 조금 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1,000개를 했다 그러면 재수 절반, 실력 절반 이렇게 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3,000개를 하기는 힘들어요. 네, 1,000개, 2,000개는 가능해요. 1,000개, 2,000개는 가능하다고. 실제로 실력으로 어느 정도 실력으로 붙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1,000개, 2,000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개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몇 개를 외우고 있냐? 100개? 500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일단은 뭐는 넘어야 되겠어요? 적어도 1단계. 예? 100개 해가지고는 3개 중에 1개 적중이 돼야 되는데. 그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만일에 내가 100개 외워서 합격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복권 사세요. 재수 있는 날이니까. 시험 날이. 우리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한 과목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 과목 다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설계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점검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설계 점검을 다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다 보는 사람한테 제가 좀 힘을 좀 드릴게요. 원래 복은 누가 받는지 아세요? 똑같이 노력을 하면요. 태어날 때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일단은 진짜 많은 피아니스트들 중에 여러분은 희아라는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희아. 예? 오른쪽, 왼쪽 손가락 2개씩 해서 손가락 4개. 희야. 어떤 사람은 안다고 하더래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을 우리가 알까요? 진짜 피아노를 이 정상인보다 더 잘 쳐서? 아니, 손가락 10개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쳐서 그 사람이 이름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아무리 잘 쳐도 손가락 2개로 치면 얼마나 잘 치겠어요.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네, 합격이 되는 거예요. 1년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건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한 상황이지만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했더니 남보다 적게 했는데 합격을 주더라 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리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 6개월 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이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심적으로 여유가 없겠죠. 또 가서 우리 요즘에 핵가족이잖아요. 가서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해야 되잖아요. 병간호. 근데 또 돈은 많이 드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더 많이. 그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엄청나게 없어가지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러면 하루에 3개씩만 외자. 시간이 없지만 3개씩만 외자. 그래서 그걸 결심한 게 딱 100일 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동안 딱 3개씩만 외웠대요. 하루에. 그럼 300개가 됐잖아요. 요 수치. 합격을 했어요. 물론 14회가 아니고 13회 때. 그것도 복이죠. 어떻게 보면. 많이 붙을 때니까. 근데 14회 때 그랬으면 안 됐겠죠. 그죠? 네. 열악해도 열심히 하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대단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환경 탓하지 말고 진짜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될 수 있으니까. 2과목을 다 보는 사람 힘내라고 또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필기 때 그렇잖아요. 5과목을 보니까 어떤 거는 60점을 넘지만 어떤 건 60점 안 되죠. 그쵸? 근데 평균이 어때요? 60점 넘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점검이 이 70점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50점일 수도 있고 또 설계가 어떨 수 있어요? 설계가 예? 70점일 수도 있고 50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계 점검이 모두 70점, 70점이면 합격이죠. 설계 점검이 모두 50점, 50점이면 불합격이죠. 근데 바꾸어서요. 이건 극단적인 거고요. 한 개가 70점이고 한 개는 50점이에요. 한 개가 50점이고 한 개가 또 70점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2과목을 다 보면 사실은 범위가 넓으니까 어렵죠. 그쵸? 그렇지만 2개 중에 하나가 70점을 넘기면 즉 아주 좀 더 잘해가지고 한 과목이 80점이 나왔어요. 그럼 하나는 뭐만 하면 돼요? 과락만 면하면 돼요.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기술사 시험이었는데 한 과목이 89점이 나왔어요. 한 과목이. 4과목이 기술사는. 한 과목이 89점이 나왔어요. 한 과목은 50 몇 점이 나왔어요? 57점인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른 과목은 60 몇 점 나와가지고 결국은 평균이 70.8로 합격을 했는데 관리사는 2과목 다 60점 넘었고 기술사가 한 과목은 낮은데 한 과목은 높아가지고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2과목을 다 보는 게
범위가 넓어서 힘은 들어요. 근데 합격 가능성이 75%예요. 근데 한 과목만 보면 합격 가능성이 뭐예요? 예? 그 과목에서만 60점을 넘어야 되거든. 이렇게 보게 되면 한 과목 승부는 한 과목이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고 한 과목이 쉽게 나오면 붙고. 그죠? 얘는요. 네?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잘 봐도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는 언제예요? 두 과목 다 못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두 과목이 유리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 저는 계산을 되게 잘한다고 나름 저는 혼자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안 해달랄까? 기사 시험 볼 때도 계산 문제 다 맞았고, 관리사 시험 볼 때도 계산 문제 다 맞았고, 기술사 시험 볼 때는 제가 시험 보는 모든 사람들보다 계산 문제를 제일 잘 봤어요. 제가 그걸 안다고 해요. 저보다 계산 문제를 더 잘 보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계 점수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점수가 점검은 좀 낮았더라도 좀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알잖아요. 설계는 계산 문제 잘하면 점수 쭉 올라가잖아요. 자,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자, 시험은 계산 문제가 있고요. 기술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하라는 거 중에는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있는데 뭐가 제일 먼저 순서예요? 예? NFSC. 그죠? 이거 먼저 외워야 돼요. 어쨌든 효과적인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화재 안전 기준을 좀 외우다가 점검표를 좀 외우다가 위험물 세부 기준을 좀 헷갈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제일 잘하는 거는 화재 안전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을 좀 더 해서 마무리 짓고요. 1번. 화재 안전 기준하고 가까운 게 뭐예요? 종합 정밀 점검표. 그죠? 종합 정밀 점검표. 이게 화재 안전 기준하고 대단히 가까워요. 아시겠지만. 또 그 다음에 가까운 게 위험물 세부 기준이에요. 이 세 개가 같이 공부하면 유리한 거예요. 네 번째, 요즘 추세로 복규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복규 해야죠. 복규가 사실은 하기로 마음 먹으면 막 3달 걸려야 복규 잘합니까? 한 달만 하면 복규 잘하죠. 아니에요? 뭐 어떻게 공부하길래 복규가 막 3달이나 걸려요. 복규 마스터 하는데 몇 달 걸리면 안 된다고요. 추려서 하든 다 하든 그건 선택인데 빨리빨리 해야 돼요. 또 기타 해야 되잖아요. 기타에 뭐가 있어요? 네? 작동 기능 점검표도 있고 외관 점검표도 있고 위험물 세부 기준 점검표도 있고 네? 그리고 제품 검사 기준도 있고 또 개통도도 있고 시험법도 있고 또 나머지도 있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기타라고요. 기타는 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좀 무난하면 이 계산하고 화재 안전 기준, 종합, 위험물, 그리고 복규 요 정도에서 합격은 결정이 지는 게 요즘 추세로는 합격 불합격이 요 정도에서 결정이 진다고. 근데 나올 가능성이 낮은 거고 높은 건데 이것도 못했는데 밑에 걸 막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밑에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있어요. 밑에 중에 뭐요? 개통도는 외워야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험법은 해야죠.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시험이 뭐가 있어요? 펌프, 성능시험, 가스계, 격발시험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하고 있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들,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쓰면 되냐고. 관리사는 아무렇게 쓰면 돼요. 뭐 이렇게 써가지고 손해보고 저렇게 써서 이익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사는 이렇게 써도 점수 채점하고 저렇게 써도 점수 채점을 하더라고요. 원칙은 있죠.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제 1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몇 줄? 한 반 줄만 쓰세요. 반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시간만 갑니다. 상관없어요. 세 줄 쓴다고 점수 더 주지 않으니까 반 줄만 쓰시라고, 반 줄만. 자, 1-1. 또 써요. 반 줄만. 그리고 답.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누가 뭐 답인지 모릅니까? 예? 이 답지인데. 안 써도 돼요. 그죠?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5개를 써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몇 줄을 띄는가 하면 2줄을 띄워요. 그리고 1-2를 써요. 또 몇 줄? 반 줄.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줄 띄워요? 2줄. 문제가 끝나면 2줄을 띄워요. 문제가 끝나면 2줄. 그리고 시작하고. 문제는 써야 돼요. 문제 안 쓰면 안 됩니다. 반 줄만 쓰면 돼요. 이게 원칙을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의 소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각 문제에 있으면 따르고요. 문제에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 나는 정수로 답하겠다. 나는 정수로 답해도 되고요. 소수점 둘째짜리까만 답하겠다 해도 돼요.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따라야 돼요. 조건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수원 계산해라 그럴 때 현장에서는 계산서 있죠. 그죠? 도면이 있고 계산서가 있잖아요. 그 계산서에 수원 계산을 양정 계산할 때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해요? 아니면 정수로 해요? 정수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따르면 되는 거야. 아, 나는 거기에 익숙하다. 나는 기사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소수점 둘째짜리에 익숙하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조건에 뭐 몇째짜리, 5째짜리까지 답해라 그러면 반드시 5째짜리까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있으면 따르고 없으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있죠. 양정을 구해라. 그러면 30.2가 나왔어요. 30 하면 안 되죠? 반올림 하면 안 돼요. 올려야죠. 31m 해야죠. 왜요? 양정은 이상해야 되잖아요. 수원도 이상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 이하, 이거는 언제 써야 돼요? 언제 안 써야 돼요? 예. 안 쓰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최소 얼마냐? 최대 얼마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얼마 이상이냐? 얼마 이상이다. 괜찮잖아요. 얼마냐? 31m 이상이다. 그죠? 양정이 최소 얼마냐? 31m다. 양정 얼마냐? 그러면 31m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